1922년 11월 26일 영국 출신 고고학자인 하워드는 이집트에서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110kg의 황금관, 황금 마스크, 금은 보화 등 귀중한 유물을 발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집트 제18왕조 제12대 왕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하워드와 그를 후원해주고 있는 카나본. 사실 이 둘은 투탕카멘의 엄청난 보물과 무덤을 발굴하기 전에도 하워드는 카나본의 후원을 받아 다수의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될 때마다 이미 누군가 도굴한 무덤들 뿐이라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는 인근 무덤에서 투탕카멘의 장례식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유물 조각들을 찾아내어 투탕카멘의 존재와 그의 무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워드는 이번이 마지막 발굴이라는 부탁을 해 카나본에게 간신히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이집트 남부 룩소르에 있는 왕가의 계곡에 람세스 2세와 람세스 6세 무덤 사이에 있던 곳을 주목했는데 이 곳은 그동안 발굴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워드의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 마실 물을 매일 항아리에 담아서 가져오는 일을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항아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땅에 조그만 구멍을 파다가 우연히 무덤으로 향하는 제일 윗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따라 들어갔을 때 봉인되어 있는 통로를 발견합니다. 후원자인 카나본과 발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워드는 통로에 봉인의 작은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에 램프를 집어넣고 수천 년 만에 열리는 무덤의 안을 본 순간 뭔가 보이나? 네,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하워드가 생각한 대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화려한 황금과 투탕카멘의 미라를 비롯한 3,400여 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워드가 발견했을 당시 무덤의 입구에는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라는 경고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파라오의 저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몇 겹으로 쌓인 관과 투탕카멘의 미라가 있는 묘실, 보물로 가득한 대기실, 보물창고, 그리고 겹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도굴되지 않은 완전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었지만 사실 투탕카멘의 무덤도 도굴당한 흔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입구에 봉인을 3개로 해놓았는데 두 번째 봉인은 발굴 당시에 이미 뚫려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 아마르 시대의 위대한 예술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아름답게 가공된 외양과 선으로 소년 왕 투탕카멘의 이상화된 모습을 표현한 유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듯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한눈에는 석영이, 눈동자에는 흙 요석이 박혀져 전체적인 마스크는 11kg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해외 전시되어 비용만 몇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유물로는 망자의 신이라 불리는 아누비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죽은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집트에서도 비교적 오래전부터 숭배되어 온 신으로 아누비스가 망자를 지키는 수호신 격이기 때문에 조각상이 투탕카멘의 보물로 안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멈추지 않는 기묘한 죽음의 사슬 투탕카멘의 정체. 파라오의 전설 투탕카멘은 18세의 안타깝게 유절한 비운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의 아내는 많이들 알고 있는 영화 미이라에 나온 아낙스나문이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통해 그의 외모가 상당한 미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는 보통 고인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통해 투탕카멘의 미남설은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탕카멘을 둘러싼 죽음의 의혹은 수많은 고고학자들도 풀기 어려운 희대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라 두개골에 있는 손상 등을 근거로 타살설이나 말라리아 등도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 이 투탕카멘의 미라를 컴퓨터로 분석했더니 뇌반족이라는 질환을 앓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무덤에 150개의 지팡이가 발견되었는데 걷기 힘들었던 투탕카멘이 썼던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항생제라는 개념이 없었던 고대 이집트 당시에는 다리에 심각한 골절이 상처로 덧나면 곰거나 세균에 감염돼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이러한 장애들은
왕족의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상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긴 선천성 유전병이라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투탕카멘의 사인 중 사례가 여전히 설득력 있는 설로 주장되는 이유는 이른바 파라오의 저주가 유명한 일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탕카멘에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자들이 연세에 사망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에 참여한 22명의 관여자들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고고학계에서도 고대 고분을 발굴하면 해당 고고학자에게 애군이 닥친다는 속설이 있어 파라오의 저주는 단순 낭설로 치부되기에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의 저주가 미라나 파라오의 저주로 발현되고 있다는 속설을 지지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투탕카멘의 저주가 사실인지 단순 낭설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 학자 하워드는 파라오의 저주는 수많은 학자들의 죽음과 관계없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 투탕카멘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은 탓에 공기 중에 떠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또한 투탕카멘 미라를 분석한 연구팀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로 투탕카멘이 치명적인 말라리아의 원인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에 비밀의 방은 존재하는가?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묘에 존재할 것으로 여겨져 온 비밀의 방은 고고학계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세밀한 연구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밀의 방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고고학자들은 저주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무덤을 둘러싼 실체와 비밀을 캐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각에선 투탕카멘의 무덤에 비밀의 방이 존재하고 있고 투탕카멘의 양어머니인 네페르티티의 무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고대 유물부는 성명을 통해 투탕카멘의 무덤에 숨겨진 비밀의 방은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하 투시 레이더를 이용한 이탈리아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심과 수수께끼를 몰고 온 비밀의 방은 결국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렇게 비밀로 둘러싼 이집트 역사 중 투탕카멘과 그 무덤 속에 잠든 보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도 알차고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로 만나 뵙겠습니다.